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의 김병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식시장 전망, 혼돈의 세상 모든 것은 시간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관심사는 금리일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라는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인데요. 이 시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 중금리가 계속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의 본질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모두가 시간을 핸드폰으로 체크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바라보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고 시간의 사용의 밀도를 높이려는 이러한 행동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유경제에서 경영경제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흔히 말해서 이렇게 과거에는 시간을 들여서 돈을 절약했다면 이제는 돈을 들여서 개인의 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서 호캉스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되게 비행기에 티켓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데요. 즉 비용이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가 견조하고, 이러한 고금리에도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주에 대한 것도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심부에 살았다면 이제는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중심부나 아니면 맨하튼에 살기보다는 그 근교로 이사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근교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부의 집값은 다시 제자리인 반면에, 이런 세크라멘토나 샌디에고나 툴레어 같은 근교의 집값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주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데는 새로의 이 집을 짓는 건축 허가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애리조나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주택 허가가 나타나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주택 가격을 잡아야 고용이 잡히고 소비가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고금리를 지속시키는, 즉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고집을 필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달도 차면 기울죠. 이렇게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가계에서의 이런 그 소비 여력은 점점점 줄게 되고, 경기는 점차적으로 슬로우 다운하게 되는 둔화되는 모습들을 결국엔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조금은 안정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텐데,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고금리 정책이 지속이 되면 경기 둔화가 되면서 금리도 좀 내려오겠으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프리미엄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기회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제로금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한 장기 평균인 중금리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포인트가 정부의 지출, 즉 2차 전지나 이러한 공급망 재편으로 대변이 됐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즉, 임금이 올라가고 나면요, 시차를 두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사람을 그냥 구조조정했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임금이 상승을 하면 시차를 두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올라가는데, 이 얘기는 사람을 나중에 더 뽑아주기보다는 그냥 자동화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 안에서 로봇 같은 것도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특히나 AI라는 이러한 것들이 선제적 투자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M7이라는 주요 미국의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AI 투자에 대한 열을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경쟁이 같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에서의 비용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제로금리로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던 이 대형 성장 기업들이 오히려 남아있는 현금을 MMF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서 거꾸로 현금이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대형 성장 우량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한 3.5% 정도인 반면에 안 좋은 기업들은 6.5%를 받으면서 안 좋은 기업과 대형 성장 기업 간의 격차를 벌리기가 더 좋은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즉, 민간 소비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반면에 민간의 투자 증가 속도가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는 2017년 그리고 1900년도 중반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유지시키는 이러한 것들까지 비슷한 구간은 언제냐라고 보면 그게 바로 1990년대 중반이었죠. 1990년대 중반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퍼스널 PC가 대중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신기술에 따른 성장이 나타났고요. 대만이나 한국 등이 그 성장을 같이 구가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구간이고, 이게 올해와 내년 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출주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한국의 수출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에는 대선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물가가 급등한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내년도 대선 이슈는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요? 금리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남의 나라 전쟁을 우리가 왜 이렇게 세금을 내서 돈을 많이 쓰게 합니까? 라는 것들이 이슈가 될 거고, 특히나 공화당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금리와 세금을 깎아주고 전쟁이 이제는 좀 끝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선은 11월 5일이고 이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에 정책이 나타나는 것은 내후년이겠지만 3월 5일 날 프라이머리 코커스라는 선거인단을 많이 뽑는 게 3월 5일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런 캠페인에서 흔히 말하는 그 정치 자금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를 4월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요 금리라든가 세금과 관련 기대감에 대한 정책들을 상반기에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상반기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주식을 살 기회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대선이 있는 해는 통상 9월이 고점입니다. 후보자들이 압축되고 이제는 대선 토론회를 하면서 서로 네거티브 정책을 피우면서 9월, 10월이 보통 안 좋았다가 11월 5일 날 당선이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식시장이 기대감에 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급하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거 기업한테 좋은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올랐고, 다른 이런 후보자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1분기는 낮게 시작해서 9월 정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미국과 달리 한국은 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아니냐, 기업들의 투자도 미국에 좀 더 집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은 좀 다른 모습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얼마만큼 코스피가 반영하느냐, 즉 GDP 대비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되고, 이것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을 따르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에는 275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전반적으로 1분기는 좀 낮게 출발해서요. 9월 정도 고점을 기록할 전망이고 내년에는 대선이나 이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트렌드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시성비라고 얘기하는, 시간의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점점 더 프리미엄을 주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거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아마도 투자에는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 시간의 가성비를 늘려주기 위해서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실제 소비자의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아껴진 시간에 오히려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유망하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쭉 전반적인 업종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